안녕하세요. 대전 정림중학교 체육교사 박정환입니다. 경력이 얼마 안 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체육교육 사례를 들으시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행사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저의 주제는 학생자치회 학교의 진짜 주인이 되어라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 발표의 결론이고, 이 결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체육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자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7년 차이고요. 대전 정림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전 정림중학교는 두 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 수가 187명이고요. 체육교사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체육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맡은 업무는 담임, 일과 체육대회 축제, 그리고 당연히 체육교사가 혼자라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이라든가 체육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학교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가 맡은 이제 체육 행사 이름은 I love you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LOV 프로젝트인데, L은 라이프,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팝스를 측정하고 건강체력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은 언제나 열려있는 학교, 바이탈은 활력이 넘치는 학교, 그 다음에 이벤트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즐거운 체육 행사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프를 살펴보자면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인데요. 저는 이제 매년 체육과에서는 팝스를 측정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고만 하고 끝나는 그 자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서 건강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표지, 자신만의 표지도 만들고, 그리고 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학습지를 또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고 팝스가 뭔지, 그리고 체력 요인에는 뭐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5가지 체력 요인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나이스에 자동적으로 요거를 학생별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표준 키와 표준 몸무게, 이게 지금 3학년 자료인데, 3학년 학생 자료인데 3학년의 표준 키, 표준 몸무게도 나타나 있고, 작년에 측정했던 자료, 그리고 올해 측정했던 자료를 비교해서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비만 평가를 통해서 정상인지 과체중인지도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폐지구력이라든가 유연성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아이들한테 한 명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관적인 체력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데, 나는 살이 많이 찐 편인지, 몸을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는지를 간단한 설문을 통해 주관적인 체력 상태를 일단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팝스 측정 결과, 아까 그 결과지를 통해서 이런 오각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오각형을 그릴 때 아이들한테,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캐릭터 마냥 너네의 능력치다 라고 이제 그리게 하면 또 재밌게 참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게 되면 근력 근지구력이 조금 부족한지, 유연성이 좀 부족한지를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4주간 자신의 부족했던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 검색도 하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걷기면 걷기, 계단 오르기면 계단 오르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한번 짜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한 달짜리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서에 실천을 하고 감상문도 쓰고 어떤 운동을 그날 했는지, 운동 시간을 몇 분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요 활동을 하면서 사실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체육활동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운동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3년 동안 요 건강활동 수업으로 요거를 하게 되는데, 저의 이 수업이나 건강체력교실을 연계해서 하는데, 이거의 목표는 스스로가 본인의 운동을 계획하고 한번 실천해보는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를 원하시면은 끝나고 나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첫 번째 학교에 있을 때 연구학교 할 때 만들었던 그런 자료인데 선생님들도 활용하고 싶으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이제 토요 스포츠 리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과후 학교 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학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은 저는 이제 학교의 테마 운동 프로그램으로 치어리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치어리딩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저도 춤을 잘 못 춰요. 클럽 가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한번 저도 유튜브로 동작을 따라해서 아이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했는데 저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음악에 몸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테마 운동 프로그램으로 요거를 하고 있는데 꿈기 탐색 주간이나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학기 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꿈기 탐색 지금 주간에 각 반별로 요거를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반별로 무대를 만들어서 체육대회 때 응원전, 입장식 대신에 응원전이라는 종목으로 이걸 하게 되는데 작년에 했던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체육대회 때 이제 1등 했던 반이에요. 생각보다 남학생도 표현활동 수업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교생이 다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동작을 배운 것을 토대로 이제 챌린지 활동도 하거든요.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같은 동작으로 쇼츠 영상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거는 각자 영상 올렸던 걸 제가 짜집기 해서 편집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영상을 응원하는 챌린지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동작을 모두 다 같이 하니까 이제 줄다리기가 끝나고 줄다리기를 치우고 이어달리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제가 노래를 틀었더니 다 같이 나와서 플래시몹처럼 이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제 순회를 받으면서 1학년 아이들은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아이들도 다 나와서 저렇게 잘 못하는데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이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왜 우리는 치어리딩 수업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좀 전교생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교내리그,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한다거나 뭐 주변 학교와 친선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4월에는 이제 얼티미트, 그리고 5월에는 배드민턴, 킴볼. 그래서 5월에 하는 교내리그는요, 3월과 4월에 체육 시간에 배웠던 종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에는 제가 배구 스포츠클럽 배구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구에 대한 흥미를 조금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빅발리볼이라든가 이제 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은 남자 여자 배구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어리딩을 테마 운동으로 하니까 당연히 조금 잘하는 아이들을 옷도 입고 싶어 하고 해가지고 제가 치어리딩 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해서 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리딩 부는 이제 체육대회나 축제, 그리고 주변 뭐 벚꽃 축제 때 초청 공연을 가기도 하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더 보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박도지라고 치시면은 풀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도지는 아이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인데 박정환 또지랄한다고 지어줬던 별명인데 제가 잘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배우는 것도 어렵고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사회를 봐주시는 이찬주 선생님께서 또 연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어리딩 수업 관심 있으시면 오늘 가시면서 이찬주 선생님께 자료 달라고 하시면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친선 경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연습만 하거나 학교 안에서만 하게 되면은 조금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 주변 학교 학생들과 경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동기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게 혼자 가능한 거냐?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행사 체육대회라든가 교내리그를 운영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체육교사는 뭐 점심도 안 먹고 교내리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질서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나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10명이 있으면 당연히 쉽게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 학생자치회를 저는 학생부, 방송부, 체육부, 그리고 선도부, 홍보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첫 학교에 있었던 영상을 활용을 했는데 체육대회 때 리허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경기 규칙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반장, 부반장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리허설을 하다 보면은 룰을 일단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각 반에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리허설 하다가 발견된 문제를 반장들과 다 같이 상의를 하면 그게 빠르게 학급으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솔을 할 때도 담임 선생님이 인솔을 하는 게 아니라 반장, 부반장이 인솔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입니다. 체육부가 사실 저희한테는 핵심이죠. 그래서 교내리그나 체육대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티셔츠도 다 같이 맞춰서 입고 그 다음에 심판법을 다 배웁니다. 배워서 선심, 주심, 부심을 다 보게 됩니다. 수신호도 배우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무전기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요 무전기 하나만 귀에 꽂아줘도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수 안 넘어갔어요. 점수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멋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체육부 또 안 뽑나요? 막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판도 각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찍었던 영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방송부 애들이 행사할 때마다 다 나눠서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도부는 이런 거 할 때 교내리그 할 때도 항상 한 명씩은 배치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관중석에서 볼 때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가 찍은 영상을 저랑 같이 편집을 해서 학교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작년에 학교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학교에 오고 싶으신지 한번 봐주세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영상 편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이 학교 홍보 영상을 들고 주변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가 계속 인원이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50명까지 떨어졌다가 요거 영상으로 한번 돌았더니 다시 187명으로 30명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급식은 진짜로 맛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방송부 아이들이 항상 찍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홍보부에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학교 조경이 좋다 보니까 대전 미술 실기대회를 저희 학교에서 하는데 방송부 애들이 남아서 사진 찍고 선도부 애들이 남아서 질소지도를 해줘요. 이렇게 뭐 진로 체험을 할 때 의자를 배치한다거나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도 선도부나 이제 학생회 애들이 모두 다 같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첫 해 때 왔을 때 창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학생회 애들과 같이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회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군가 이제 총을 쏘고 제자리에 안 놓잖아요. 그럼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학생회가 화를 내고 있어요. 누가 공을 제자리에 안 넣냐고. 이러면 체육관 창고 못 열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각 반 반장이라든가 체육부, 선도부 이런 아이들이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날다람쥐 옷을 입고 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카메라를 들고 옆에 같이 뛰는 영상이에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걸 또 올려주면 경기를 뛴 아이들도 좋아하고 찍어준 아이들 좋아하고 편집한 아이도 좋아해요. 여기 그림자 보시면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같이 뛰니까 힘들어 해가지고 올해는 헬멧에 마운트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조금 태워야 되나라고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육대회 같이 끝나고 이제 회식, 당연히 고생했으니까 회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는 페이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노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요거를 학생회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학생회 아이들도 수정할 수 있고 저도 수정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 아이들은 수정은 못하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 일정도 뭐 질소지도에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선도부 아이들 이름 명단이고, 그다음에 심판은 체육부, 그다음에 카메라, 사진, 짐벌, 영상 편집 이런 거는 홍보부나 방송부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 이름을 넣고 누가 언제 교내리그를 할 때 어떻게 자리 위치를 할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 결과도 본인들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승점 합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전교생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누가 이기고 있고 누가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방송반이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홍보부가 편집을 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요즘 전자칠판이잖아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전자칠판으로 자기들 경기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서는 저게 부족해서 졌던 것 같아. 다음 경기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상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반 아이들이 항상 찍은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럼 본인들이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은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자치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의 복제품 저를 10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처음 가르칠 때는 좀 힘든데 아이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자치회가 학교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제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민주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